지금부터 제63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그림은 경기도 연천군 전국리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주먹도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먹도끼라 하면 이제 그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뗀석기가 되는 것이죠. 자, 뗀석기가 되겠고, 한능감에서 구석기 시대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주거 형태이냐. 이제 사냥, 채집, 이제 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동 생활에 맞는 그런 거주 형태는 바로 동굴이나 막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를 이용하여 깊이 가리를 하였다. 자, 이런 것은 이제 그 우경이 되겠는데, 우리 역사상 처음 나온 것이 신라 지진광 때이죠. 6세기 초. 그러니까 이건 뭐 철기 이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하면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되겠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사용했다.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 거부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동기 후반 또는 이제 초기 철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철기 문화로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나라 중 함경남도와 강원도 지역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나라. 자, 초기 국가라 하면은 그림으로 본다면 송하강 쪽에 자리 잡은 이제 부여가 있고, 압록강 지류인 홍강 유역에 있는 고구려,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 옥저, 함경남도와 강원도 북부 쪽에 동해가 있죠. 예, 이 둘은 성격이 비슷해요. 군장 국가로서. 그 다음에 이제 삼안이 있습니다. 부고 옥동삼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옥저와 동해는 군장 국가로서 육군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은 있었지만 왕이 없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특산물이 좀 유명해요. 동해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요 세 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죠. 동해는. 그래서 다른 음랑을 침범하면 소말로 병성케 하는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초기 국가에서 가장 확실히 알아둘 것이 바로 제천 행사인데, 삼안 중에서 옥조만 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삼안은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5월제와 10월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성 지역인 소도의 역할을 알아본다. 자, 이거는 삼안의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그 신성한 지역이죠. 자, 여기에 범죄자가 들어가도 이제 군장이 잡아가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재정 분리의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포상 팔국의 난이라는 것을 진학과정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상 팔국이라는 것은 이 가야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난이 이제 연맹체 내에서 네 분이 있었는데, 이제 신라가 그 도움을 줘서 이것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 이제 전기 가야 연맹 김해를 중심하는 그것이 이제 그 견고히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포상팔국의 난. 이건 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선지에서 여기 언급이 됐고, 그 처음 보는 거 내용이라도 여러분들 이런 걸 절대 답으로 하지 마시고, 한능검은 절대 다 문제 해결 방식은 다 그 복이라든지 선지에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실린 김할지. 이건 이제 신라가 박석김 그 새 시성족이 이제 국왕을 하게 되는데, 이 김할지에서 이제 김씨, 경주 김씨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미추왕 때부터 김씨가 왕을 하게 되죠. 말, 소, 돼지, 개, 이 마우, 저구 네 명의 대부족장이 국왕과 함께 다스리던 지역. 이게 바로 사출도가 되겠고, 이 사출도는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나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왕의 성은 부여시이고,
자, 그 10번 한등급에서 10번 미만은 이제 삼국시대 아니면 이제 특히 이제 5번 미만은 진짜 삼국시대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왕성의 부유시라고 하면 고구려는 고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제는 백씨가 아니라 부여씨가 되죠. 왕족이. 신라는 이제 뭐 김씨가 많지만 박씨, 석씨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건 백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부여씨이고 뭐 얼화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백제의 왕을 이제 뭐 얼화, 옛날에 그 근초광 보면 잘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부 오방, 이제 수도를 오부, 지방을 오방으로 하고 거기에는 이제 방령이라는 것을 두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관등 중에서 이제 달솔이라는 관등을 이제 높은 계급이죠. 가장.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군에는 군장을 두었다. 이거는 이제 달솔 다음 이제 덕솔, 뭐 이런 솔덕계 열. 그 다음에 69에 주연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었는데 도덕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인 처려 근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 자, 처려 근지, 욕살 이런 거는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이제 그 지방 제도, 뭐 큰 성에는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욕살이라는 걸 두고 그거보다 좀 아래는 이제 처려 근지를 두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구려도 이제 수도는 오부가 되죠. 자, 그래서 각각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사회 질서에서 범금 8조, 8조법 이건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틀렸고 거란도, 일본도, 뭐 조공도, 뭐 신라도 이렇게 5개 루트가 있는 나라. 이건 이제 발해가 되겠죠. 발해 대교역로. 자, 그 다음에 태학과 경당, 중앙에는 경당,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학교를 인재를 양성한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사회의는 백제의 귀족회의가 되죠. 고구려의 제갑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그 다음에 가나,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나는 신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고종이 소종방을 신구도 대충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어 바다를 건너 백제를 정복하였다. 계백이 나오고 결국에는 황산벌판에서 결국 격렬히 싸우니 일당천이 아닌 적 없었다. 결국 신라의 그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의 화랑, 관창, 방굴 등의 활약으로 결국 최후에는 이제 오천 결사사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사비성을 점령하면서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이거 뭐 자주 나오죠. 백제 멸망 바로 직전에 이 황산벌 전투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안동 도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고구려 멸망하고 관련되어 있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 도부, 백제를 멸망시키고 웅진 도덕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신라에는 뭐 계림 도덕부라는 걸 또 설치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사비성 함락이 되겠으니까 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660년이 사비성 함락이고 그 사비성 함락 바로 직전에 황산벌 전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국가의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친절하게 여기 촐락문서라고 되어 있죠. 촐락문서는 다른 말로 신라 장적 또는 신라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이제 통일신라기 신라의 그러한 경제상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조세 수치와 노동력 동원에 활용한 목적으로 작성이 된 것인데 이 문제가 묻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신라하고 관련된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통일신라기, 뭐 통일신라로 좁혀봐도 되고 신라라고 봐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는데, 경주 근처에 이제 울산이 있죠. 경주 밑에 가보면 오늘 울산인 것처럼, 예, 울산항, 그리고, 당항성, 이건 이제 당과의 교역이 되는 것인데, 예, 이건 이제 서해안 쪽에 있었죠. 예, 그래서, 예, 당항성, 울산항, 그 다음에 이쪽 영암 쪽, 요 세 군데가 통일신라기의 무역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1점이라고 하는데, 1점보다 좀 더 줘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통일신라기. 근데 나머지 선제를 보면은 신라와 관계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낙랑군가 외에 철을 수출했다. 철이 많은 나라. 삼한 중에 변환도 되고, 또 가야라고도 볼 수 있고, 가야 중에서도 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금강가야가 되겠죠. 이렇게 좋게 볼 수 있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약탈 경제가 주된 나라.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활구라고 불리우는 은병이 유통이 됐다. 이건 뭐 고려가 되겠죠. 고려에 여러 가지 화폐가 나오는데 은으로 만든 은병도 유통이 되었고요. 특산포로 설빈부의 말이 유명한 나라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육두품 출신 학자인 뭐뭐의 생애를 다룬 뭐 육두품 출신 학자로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최치원밖에 없죠. 뭐 신라말 뭐 삼최 그래가지고 최치원, 최승우, 최은희도 있지만 거의 본문의 문제로 나오기는 힘들고요. 선지로는 나오지만 특히 당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급제하고 격황소소, 당시 당나라 말기에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반란이 있었는데 경문을 써서 이름을 남겼고 관직에서 물러나 해임사에 응거하다. 자, 최치원은 나오는 게 뻔해요. 한능검에서 기극을 했는데 당시 진성여왕 때인데 시무책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뭐 선지로도 많이 나고 본문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요. 예. 예, 진성왕 8년에 시무책을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이제 그 육도품 출신 학자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육도품 출신 어떤 사람이 있느냐? 화한계. 꽃에 비유해서 왕에게 그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죠. 조언한 사람은 원효의 아들이자 육도품 출신의 설총이 되겠고요. 이두정류로 유명하죠. 외교 문서인 청방 임문표, 이제 그 문무왕의 이제 동생인 김인문을 이제 그 당에서 이제 그 가둬놨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는 그런 외교 문서를 작성했는데, 외교 문서로 유명한 사람이 육도품 출신 강수가 있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한 사람, 바다의 왕자 장보고고, 이 사람은 육도품은 아니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축 국전, 천축이 인도인데 중앙아시아, 인도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획물, 이거 쓴 사람은 8세기의 유명한 승려 해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당당간청에게 명하여 월성동에 새 궁궐을 짓겠는데 황룡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줬다. 지금 이제 몽골의 침략 때 이제 불타 없어졌지만 신라 최대의 사찰로 보는 황룡사, 이것은 진흥왕인데 이것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여 여러 문사를 모아 국사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진흥왕 6년에. 그래서 삼국의 역사서. 그래서 영양왕 때 고구려는 이제 그 이문진, 박사 이문진을 시켜서 신집 5권이라는 것을 편찬케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백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책을, 그다음에 백제가 이제 가장 먼저 편찬됐다고 하는데 근초고왕 때, 공통적으로 이제 좀 센 왕들 때 이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기록을 하죠. 근초고왕 때인 박사 고홍을 시켜서 서기라는 책을 편찬케 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진흥왕의 업적인데 진흥왕의 업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강역을 다 차지하게 되죠. 예.
그리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죠. 그것은 네 개의 순수비 이걸 통해서 잘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와 관련돼서 이 황룡사 건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진흥왕이 이제 마지막 생애에 이제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삼았다. 그래서 진흥왕 37년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킨 사람은 지증왕이 되겠죠. 독도노이 땅 노래에 보면 지증왕 13년 512년에 우상국을 복속시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이 됐고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이라는 걸 설치하였다. 이쪽 황해도 쪽이 되는데 이걸 설치한 사람 저도 잘 몰라요. 뭐 이건 뭐 몰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자, 이거는 이제 통일 후 신라 때인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이죠. 687년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689년에 노급을 폐지했는데 귀족들의 특권을 어느 정도 제한한 것이죠. 왕권을 강화하고 전제왕권 확립으로 유명하죠.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사람은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8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발해에 뭐뭐가 사용한 연호이다. 대흥, 하나 더 대흥보려, 이런 연호를 사용한 사람은 발해의 3대 왕인 문왕이 되겠고, 인안이라는 걸 썼다 그러면 문왕의 아버지인 무왕이 되겠고, 천통이라는 걸 사용했다 그러면 다시 무왕의 아버지인 건국자 대조영 고왕이 되겠죠. 자, 문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발해 문왕은 그 무왕과 좀 대비가 돼요. 무왕은 대당 강경 정책, 그 다음에 문왕은 대당 이제 친선 정책으로 나가게 되고요. 당시 이제 무왕이 이제 무니까 싸운다는 소리죠. 적극적으로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732년에 이제 당을 이제 먼저 선제 공격하기도 했어요. 당의 등주 떵적으로 오죠. 산동만도에 여기를 장문효 장군을 시켜서 공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당은 신라를 사주에서 남쪽을 또 공격하게 했죠. 발해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문왕 때는 다시 당과 이제 좋은 관계를 회복을 하고 적극적으로 당의 문화, 제도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신라와도 신라도라는 것을 개설해서 이제 교류를 했다. 뭐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때 이제 그 삼성육부 이러한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력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를 국력이 커지는 만큼 여러 번 옮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동모산에서 대조영이 건국을 했는데 중경 현덕부로 갔다가 드디어 이 문왕 때는 이제 그 상경 용촌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좀 더 북쪽으로 가게 돼요. 국력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동경 영원부로 해가지고 좀 더 바닷가 동쪽까지. 그러니까 수도가 이렇게 자꾸 빈번히 이동한다는 것은 국력이 나날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때 이제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기고 이 상경의 구조는 당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이 문왕 때부터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작대로.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고구려 이제 광개토 대왕이 그런 업적이 되겠고요. 이 연하면은 이제 그 선비 모용시 국가이죠. 그러니까 요동 지역까지도 진출해서 국력을 떨쳤고 길림성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이거는 이제 대조영 고왕. 그 다음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이거 역시 광개토 대왕의 그런 업적이 되겠고요. 이 북연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이건 이제 광개토 대왕 때 그렇게 됐고 아마 신하로 봉하한 것은
아마 장수왕 때 아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장수왕. 예, 조금 정정을 할게요. 예, 그리고 신라의 군대 경자년 400년에 내무랑의 원조 요청을 받아 외를 격퇴했죠.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지방행정 조직을 저립한 사람은 9세기 초에 최고 국력을 자랑한 사람, 선왕이 되겠죠. 자, 이때가 되면은 이제 뭐 요동까지도 차지하게 되고 최고의 영토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지방 조직을 갖출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지방 조직을 갖추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한 나라다. 바다 동쪽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왕 때부터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문왕은 이제 그 정해 공주와 둘째, 넷째 정해 공주 이 묘가 많이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연호 외에도 황상이라는 연호, 황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발해의 자주성, 독자적인 연호와 강한 왕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청교역 서리 3인이 최충한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최충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를 죽이는 교정별감이라는 걸 설치한 다음에 색출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정별감을 최고 권력기구로 삼게 된 것이죠. 자, 고려 무신정권기죠. 최충원이 1196년에 이의민을 타도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뭐 잘 모르더라도 최충원 최씨 정권만 알아도 뭐 더 모르더라도 무신 정권 이것만 알아도 뭐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충원 아들이 최우니까 최우가 관련된 일, 최우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뭐 요게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그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종과 애노가 사벌지도 봉기돼 이건 뭐 신라 말의 내용이죠. 889년 진성왕 때 진성왕 3년. 그 다음에 그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했다. 이게 이제 1126년인데 이해에 이제 그 또 바로 이자겸의 난이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 이후에 또 이제 뭐 궁궐을 서경으로 천도하자 묘총의 난이 있겠죠. 이게 이제 1135년에 묘총의 난이 있고 그 이듬해 1년 후에 진압을 했죠. 그 다음에 정중부 등이 정멸을 일으켜 이게 무신정변이죠. 1170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이 탑의 해체. 불국사에는 두 탑이 유명하죠. 불국사 산층석탑 석가탑과 또 하나가 다보탑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있었다. 이것이 나온 데서는 불국사 3층 석탑 이른바 석가탑이 되겠죠. 석가탑은 아주 날씬하고 간결하고 멋있어요. 그런 탑을 찾으면 돼요. 일단 3층 석탑이 뭐 이런 거는 뭐 2번, 3번, 5번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1번 아니면 4번인데 날씬하고 간결하고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4번은 밑에 이게 아마 사자 같아요. 4명의. 그래서 이것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게 그 불국사 3층 석탑 이른바 석가탑이 되겠고요. 2번은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죠. 5층 석탑의 간결하고도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백제 탑이 되겠고요. 3번은 백제 가장 오래된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 요거는 뭐 이렇게 땜빵한 거 보면 알겠고 이쪽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강원도 평창에 월정사가 있죠. 월정사 팔각
6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엄선은 전남 구례에 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